자, 그러면 놀이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 특강 1주차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자, 교재 자료부터 좀 보시면 교재 자료는 오늘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이제 먼저 해서 일단 프로그램과 놀이 여기 이제 세 개를 볼 거예요. 프로그램과 놀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시리에 녹아 있는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놀이 요 이론을 볼 건데 레지오, 생태, 심리수업, 통합교육 뭐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요게 사실은 우리 이제 해시리에 가장 깊이 있게 녹아 있고 요거는 1, 2차 공통으로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놀이 요 세 가지 먼저 좀 보실 거고요. 자, 요 내용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이 문제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2025 유아임용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정말 놀이 중심의 문제가 긴 지문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도 놀이 중심의 긴 지문을 보실 텐데 여기서는 먼저 디지털 놀이 뭐 이런 것도 이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문제로 이렇게 이제 풀어보실 거예요. 자, 요거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나와 있는 그런 놀이들이에요. 자, 여기 이제 실행 자료집에 있는 그런 놀이 문제화한 거 보도록 하시고, 요거는 이제 일과 구성의 원칙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 보도록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좀 여러 문제를 풀 거고, 해설은 이처럼 굉장히 자세합니다. 정말 자세하죠? 자, 이런 자세한 해설을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자, 여기 답을 어떻게 쓰는 건지, 서답형 답을 어떻게 쓰는 건지도 함께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보시기 전에 먼저 내용 강의를 할 텐데요. 자, 내용. 자,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놀이 첫 번째,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런데 레지오 접근법 안에는 프로젝트 접근법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레지오 에밀리아 안에는 프로젝트가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지오하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레지오 에밀리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지만은 또 알 듯 말 듯 또 아는 것도 아니면서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뭐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접근법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지오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아시면은 이제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에 있는 놀이들이 너무 자세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부터 보시면 이 자료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레지오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유치원들은 다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 공동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도 다 있죠. 이제 요건 우리는 이제 유치원을 볼 텐데요. 자,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자,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체. 자, 그래서 교육의 3요소인 유아, 교사, 부모 간의 사회적 관계. 자,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연계나 가정 연계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자, 레지오 역시 이렇게 교육의 3요소인 부모, 교사, 유아 간의 공동체. 그리고 이제 이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지역에서 공동조합 형태의 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레지오 에밀리아는 이제 일단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경제력,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적인 성향, 뭐 이런 공동의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유치원에 그대로 녹아 있겠습니다. 자, 요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말라구치. 그렇죠? 말라구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유아의 에너지와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게 도와주기 위한 그런 유치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을 말라구치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레지오 유치원의 목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지오 유치원의 궁극적인 목적 보시면 여기서는 아이들의 요구, 자, 유아들의 요구, 그 다음에 부모, 가족들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통합적인 어린이, 통합된 어린이를 길러내는 거예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사 예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의사 예자, 특별히 은유적인 표현, 상상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치원으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자,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이론적인 배경을 좀 보시면, 자,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발달 이론,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근데 이제 구성주의적인 거, 요즘에 현대적인 그런 이론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유치원이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오랫동안 계속 만들어져 온 그런 계속해서 형성되어 온 모든 유아교육 이론들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반성, 실천, 재구성, 자, 이런 속에서 만들어진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들,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많이 듣던 용어들이에요. 자,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에 영향을 미친 철학적 기반을 보시면은 듀이, 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이야기한 듀이, 민주 시민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듀이, 피아제, 구성주의, 비고츠키, 구성주의, 가드너, 다중종합 이론이죠. 아이들의 능력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가드너 해서 이런 모든 영향력이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먼저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이론입니다. 자, 듀이의 이런 내용들이 레지오 프로그램 속에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철학자들이 또 시험에 많이 나기도 하잖아요.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이론이 녹아 있습니다. 듀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의 자유, 인권,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중심으로 아이들의 이제 우리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인권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의견이 다른 아이들끼리 의견을 종합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허용하고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을 재구성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입니다. 자, 유아들을 경험의 재구성,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우리 지금 어떤 거예요? 59개 내용 자체가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경험해야 할 내용이잖아요. 자, 요 이제 레지오에서도 역시 이제 그런 식으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교사가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자, 피아제는 어떤 것을 강조했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동화 조절을 스스로 머릿속에서 거치면서 아이들의 스키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누가 막 인공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 그리고 유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구와 상호작용하면서 동화와 조절을 거치는 거잖아요. 자, 레지오 교육은 이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의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아의 도식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유아가 사고하는 사고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입니다. 피아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을 구성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면서 듀이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만 동화 조절을 또 거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한다고 본 것이 또 레지오 에밀리아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요새 뭐 시험 문제도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런 이론으로 나기도 하지만은 이제 상황으로 구성이 돼서 유치원 사례, 수업으로 이제 케이스, 사례 문제로 구성이 돼서 시험에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고츠키 역시 구성주의자잖아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자입니다. 자, 레지오 에밀리아 안에는 비고츠키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비고츠키는 뭐죠? 함께 하는 거죠. 자, 피아제는 아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동화 조절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비고츠키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피아제의 의견과는 달리 사회문화적인 환경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친구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협동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상호작용하면서 간주관적 이해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런 이제 공동의 노력, 협업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비고츠키의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보고 이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는 레지오 에밀리아 안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도 레지오 에밀리아 학교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가드너는 이제 다중지능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자, 다중지능 이론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드너 전에 있던 것은 비네라고 하는 사람의 IQ 이론이잖아요. 자, 요거는 인간의 능력을 인지적인 능력 중심으로 평가를 했어요. 인지적인 거. 뭐 수학, 과학 잘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평가를 했다면 가드너는 이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교육 개혁 이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인지적인 영역뿐만이 아니잖아요. 유아의 능력은 스펙트럼,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9가지를 얘기했죠. 자, 7가지를 먼저 얘기했고 나중에 이제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에는 친구 잘 사귀는 능력, 노래 잘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네의 IQ하고는 굉장히 다른 관점이죠. 그리고 이때는 IQ는 좀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본 반면에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계속해서 개발되어가는 하나의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적인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Q는 점점 개발되니까 머리가 아이들의 능력, 다중지능, 아이들의 지능이나 능력은 계속해서 개발되니까 발달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나는 미술이 좋아요. 나는 신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나는 말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다양한 표상 매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가드너의 영향력입니다. 자, 그래서 가드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표상 매체, 표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에서는 행복한 어린이, 유능하고 잠재력을 가진 어린이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레지오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보고 나서 자, 프로젝트 접근법을 보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지오와 프로젝트를 또 상세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레지오와 프로젝트를 비교하면서 레지오 접근법을 다시 한번 더욱더 심도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레지오 접근법을 간략하게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프로젝트 접근법 보실게요. 자, 그러니까 레지오 에밀리아 안에는 레지오와 프로젝트가 같이 녹아 있는 거예요. 자,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프로젝트 접근법, 이 2개를 합해가지고 새로운 레지오 에밀리아를 만든 거예요. 자, 프로젝트 접근법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지오랑 너무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도 아이들이 표상하잖아요. 표상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서 전시하고. 자,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대체로 그렇죠. 그게 다 표상이에요. 미술로 표상하고 음악으로 표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니 서로 사랑해라 이러면 그게 뭐 하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사랑에 관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림책 읽기. 뭐죠? 뭐 견우 이야기, 뭐 이런 책을, 직녀 이야기, 뭐 이런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직녀 이야기를 읽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하고, 그림책, 그림동화 읽기, 뭐 이런 것도 선생님이 구현해서 막 들려주고, 또 아니면 그림책으로 이제 재밌게 보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림책 본 거 이제 그림 그리는 활동, 미술로 표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직녀에게 편지 쓰기, 글쓰기 활동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신체 활동으로 오작교 만들고, 한두 사람은 이제 직녀와 견우가 돼서 건너가고, 이거 또 역할을 바꿔가면서 해볼 수가 있겠죠. 까마귀가 되어서 오작교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미술 활동을 또다시 이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은하수 꾸미기. 투명 시트지 같은 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양 끝에 훌라후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은하수처럼 이렇게 터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또 이제 형광색이 나는 그런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이고 또 이제 불 다 끄고 이렇게 암막 커튼 내리면 교실이 깜깜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치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그런 모양의 은하수를 또 온 교실을 다 꾸며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표상을 합니다.
레지오 접근법에서는 그렇게 표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닮아 있는 게 뭐죠? 프로젝트 접근법도 뭔가를 구체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레지오 안에 프로젝트가 녹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접근법도 굉장히 4차 산업사회에서 구성주의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접근법이고 교수들이 요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 프로젝트 접근법 보시면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접근법의 기본 원리는 아동 중심, 통합교육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만 앉아서 밑줄 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직접 해보고 만져보고 만들어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그 안에 신의사 예제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사랑을 구성하는 직녀 이야기를 통해서 미술, 신체 이런 거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직녀 이야기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 아동 중심의 사상들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프로젝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듀이의 제자인 킬패트릭이 구안학습 방법으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캐츠와 차드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접근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프로젝트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유아가 매일의 일상생활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몇 주 동안의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개별 활동, 소그룹 활동, 대그룹 활동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제목을 정하고 그 프로젝트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은 극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노래극 공연 프로젝트 이러면 노래극을 준비하면서 음악도 하죠. 대본도 쓰죠. 그 다음에 미술 활동하면서 무대도 꾸미죠.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죠. 신체로 막 표현도 하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공연을 한다던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보통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 접근법의 목표는 아동의 마음의 개발이에요. 자, 지식, 기능, 정서, 신미감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는 겁니다. 함께 협업을 하니까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까지 다 길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 꾸미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신미감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치와 차드가 이야기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의 장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접근법을 통해서 자, 아이들의 학습과 실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고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접근법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보시면은 자, 첫 번째로는 다양한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NAEYC에서는 어떻게 이제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의 다양한 정신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그냥 단편 지식 위주의 공부에 겨우 이제 지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 접근법은 굉장히 통합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생활 중심, 경험 중심. 자, 책 따로 생활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식을 접목시킨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길러가는 학습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활동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사 예자가 통합적으로 다 결부돼서 하나의 음악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통합해서 균형을 강조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수업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에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혼자 못하거든요. 공동체 정신, 함께 조화를 이루고 좀 잘하는 친구와 또 잘하지 못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업,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접근법을 계속하게 되면은 사회성 측면에서 인지적 측면에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상호협동적 학습을 해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레지오 에밀리아와 프로젝트 접근법을 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 나가면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프로젝트 접근법이 전개되는지. 사실은 활동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레지오 접근법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1주기, 2주기 이렇게 하면서 표상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레지오 에밀리아와 프로젝트 접근법을 간단하게 서론격으로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자, 처음부터 너무 막 많이 쌩쌩 달리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재밌죠, 근데? 자, 재밌는데 자, 우리 잠시 후부터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부터 본격적으로 레지오 에밀리아와 프로젝트를 비교해가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셨다가 레지오와 프로젝트 접근법을 심도 있게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셨다가 레지오와 프로젝트 접근법의 비교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